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사전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핫한 주제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줘야 한다? 이렇게 물음표가 쳐져 있는데요. 프리랜서라는 게 뭔가요? 프리랜서라는 거는 고용관계가 있지 않은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제공하는 케이스를 말하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분쟁이 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리랜서라는 분들은 퇴직금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이분들이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고 1년 넘게 일한 근로자라면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냐면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한 미용사의 1,300만 원 가량의 퇴직금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사분은 나는 근로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원장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은 나랑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실제로도 종업원하고 나하고는 종업원이 아니죠. 이 디자이너하고 나는 별도의 다른 공간에서 뭐 칸막이 같은 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쪽 땅은 내 땅이고 이쪽 땅은 얘 땅이다 해서 샵인샵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까지 소송이 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법원의 판단이 사장님이 유죄다. 이게 돈을 내는 것도 참 억울해 죽겠는데 유죄라는 얘기까지 듣고 법을 어기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내버렸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라는 분들이 지금 원장님들도 이 얘기를 분명히 머릿속에 넣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도급 계약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기본급 대신에 진짜 페어하게 매출액 일으키는 거에 수익 배분했다라는 거죠.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일으킨 매출액에 대해서 40% 줬다, 50% 줬다, 우리는 동업의 관계다, 뭐 이런 사업자의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원천 징수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 시간도 자유롭게 해줬다. 11시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너가 손님이 예약했을 때만 출근을 했고 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원장님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사용자라는 거는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라는 거죠. 저런 식으로 아까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 디자이너가 정한 게 아니라 원장님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의 명칭이나 기본급의 유무나 기본급을 줬던 안 줬던 세금의 종류를 근로소득세를 냈던 사업소득으로 냈던 이 부분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는 안 된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재판부가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근거 내용을 보면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무 수칙을 지키도록 지휘 및 감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장을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되고 너는 이런 복장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톡방에는 업무 관련 지침을 공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라면 옷을 어떻게 입고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 저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남이잖아요. 다른 사업자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야, 너는 청바지를 입었을 때 참 이쁜데 너는 다리가 너무 이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 입지 마. 이렇게는 입지 마.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나요? 네, 권장 정도.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단톡방을 왜 만드나요? 업무 지침 왜 하나요? 네,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때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노선을 정확하게 정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러기도 애매하고 저러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로 사용될 만한 여지들을 하나씩 없애 두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일단 근무 시간이 있겠습니다. 11시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1시에 나오든 2시에 나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태클을 걸지 마세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더라도 일단 냅두세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약을 했을 때만 출근하도록 지시한 거는 사장님이다. 그리고 일손 부족한 날에는 출근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 것만 한 거는 괜찮을 거예요. 예약했을 때만 출근해서 너가 알아서 손님들 케어해라 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일손이 부족한 휴무일에 사장님이 야 오늘 나와가지고 내 손님이 많으니까 너도 이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의 자율은 서류상에만 존재를 했었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은 이 디자인은 근로자로 봤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판부는 프리랜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 말고도 사실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게 되면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계약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계약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은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을 케이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됐던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본건하고는 상관은 없지만은 이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은 디자이너분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냐면은 맨날 버스를 타고 다녔던 거예요. 이분이 자가용을 운전했으면 그런 시비가 좀 덜 붙었을 텐데 버스를 이용을 했는데 버스 카드가 시간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10시에 버스 카드가 정확하게 찍혔고 매일 저녁 8시에 버스 카드가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명백하게 근로자에 해당을 합니다. 빼다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근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좀 다르게 해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찌됐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진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억울한 원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조금 기지를 좀 발휘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4대 보험 관련해서도 나중에 전액 다 추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근로자하고 사장님하고 반반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님한테 전액 다 부과를 시키고 사장님이 그 디자이너한테 절반을 받아야 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식이라고 보기는 조금 아니지만은 좀 이런 법적인 내용들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성화 세무사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